가뭄이 마을을 집어삼켰다. 희망마저 말라버린 절망의 땅. 그때 모두가 기적을 속삭였다. 별의 노래를 듣는 아이. 그 아이가 품은 놀라운 통찰력이 마을의 운명을 뒤흔든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이 태어난다. 하늘이 내린 아이. 놀라운 통찰력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누렇게 말라붙은 흙먼지가 해질녘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 별샘골 마을을 덮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은 모든 생명을 말려 죽였고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맑은 물이 솟아나 마을의 젖줄이었던 별샘마저 바닥을 드러낸 채 쩍쩍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하늘은 마을 사람들의 타는 목마름을 비웃는 듯하였습니다. 마을 어귀 갈라진 논밭을 멍하니 바라보는 김대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한숨을 쉬며 마른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장남 김영식이 불안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영식은 연신 마른 샘가를 살피거나 혹시나 물길이 열릴까 싶어 땅을 파보기도 하였으나 그의 흙투성이 손길은 그저 헛된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과 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을 공터에서는 몇몇 이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박서방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마을로 떠나야 합니다. 저주받은 땅에 더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동요를 부추겼고 갈 곳 없는 불안은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송 씨는 아들 아인의 손을 꼭 잡고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느리 이 씨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 김영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허덕이는 가운데 어린 아인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그의 눈동자는 마른 논밭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다른 풀들과 달리 그 풀은 유독 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갈라진 흙바닥 틈새로 겨우 솟아난 그 풀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흙을 스치자 얇은 흙먼지층 아래 촉촉한 기운이 아주 미약하게 남아 느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의 남다른 관찰력과 자연과의 미묘한 교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나간 비석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였습니다. 김대감은 씁쓸한 표정으로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곳에서 지혜가 솟아난다. 오래전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고 한들 이 마른 땅에서 무슨 지혜가 솟는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닥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제 그런 허황된 말에 매달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또 어떤 이는 그저 넉나간 얼굴로 하늘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는 여전히 짙푸른 들풀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였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고 마을 전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대감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의 고뇌는 그의 눈가에 더욱 깊은 주름을 새겨 넣었고 메마른 입술은 파르라니 떨렸습니다. 텅 빈 마당을 바라보던 그의 뇌리에는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부인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병상에 누워 희미한 목소리로 남겼던 유언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마을의 진정한 샘은 밤하늘에 있사옵니다. 그때는 그저 병자의 헛소리라 치부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 속에서 그 알 수 없는 말이 마치 미약한 불꽃처럼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에 샘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김대감은 답답함에 마른 입술을 지씹었습니다. 그때 거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김영식이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러고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 저 아래 개울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들도 죄다 말라붙었습니다.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산 너머 다른 물길을 찾아야 합니다. 김영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애써 한숨을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식아, 아무리 땅을 파본들 마른 땅에서 어찌 물이 솟아나겠느냐. 산 너머를 살핀다고 한들 하늘이 마른 이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김영식의 말에는 아버지의 무기력함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현실적인 다그침에 가슴 한쪽이 쓰렸지만 이미 오랜 가뭄 속에서 헛된 희망에 지쳐 있었습니다. 부인의 유언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사랑채 안에는 답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나무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을 짊어진 채 굳건히 서 있었고 그 주변의 풀들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유독 푸른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제 발견했던 들풀처럼 이 나무에도 특별한 기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거친 껍질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더듬어보고 뿌리 근처의 흙을 살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아인의 시선은 자연스레 나무의 꼭대기를 넘어 넓게 펼쳐진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밤하늘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찾는 듯이 별자리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호기심과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물을 길어오던 이 씨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영식처럼 현실적인 사람이었으나 아인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하늘과 나무를 그렇게 골똘히 연결지어 관찰하는 모습은 여태껏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인아, 무엇을 그리 유심히 보고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는 하늘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며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가 지고 있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하늘은 이미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씨는 그의 비범함이 어쩌면 이 마을의 답답함을 풀어줄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적인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을의 넓은 마당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정막을 깨는 웅성거림이 가득하였습니다. 간밤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룬 김대감은 초췌한 걸굴로 마당 한편에 서 있었고
김영식은 굳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어진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씨가 아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인의 어머니 송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아인은 앳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에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담아낸 듯 깊은 확신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내내 별들의 움직임을 따라 오래된 나무의 굳건한 뿌리가 뻗어나간 방향을 수없이 되짚으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인이 작은 손가락으로 마을 외곽에 버려진 언덕 아래 흙더미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자리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늘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 말에 마당을 메운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박서간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곳이라니 저 아이가 밤새 헛것을 보았는가 봅니다. 저 황량한 흙더미 아래에 무슨 샘물이 있다는 거리요. 가뭄에 지쳐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김영식 역시 아버지 김대감에게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의 헛소리를 어찌 믿으십니까? 땅이 마르고 물이 없는 현실을 보십시오. 기껏 9살 된 아이의 말에 마을의 운명을 걸 순 없습니다. 김영식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향한 불신과 아인에 대한 조롱이 역력하였습니다. 이 씨는 그들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날이 대감 어르신, 이 아이의 눈은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인이는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진정한 샘이 있다고 하셨던 어머님의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별이 떨어지는 곳에서 지혜가 솟아난다고 새겨진 비석의 예언을 믿으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말이 바로 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 씨의 목소리에는 아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인의 작은 어깨를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격렬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기대할 것이라곤 허황된 이야기뿐이라며 아인을 비웃었고, 또 어떤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김대감은 번민에 잠겼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돌아가신 부인의 유언과 마을 비석의 글귀가 아인의 말과 겹쳐 올렸습니다. 그는 아인의 맑고 확신에 찬 눈빛을 마주보았습니다. 오랜 고뇌 끝에 김대감의 얼굴에 단호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김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의 지혜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인아, 내가 가리킨 곳으로 가마. 그곳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감의 최종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술렁했습니다. 박사방과 김영식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김대감의 권위 앞에서 더는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인이 가리켰던 버려짐 언덕 아래로 김대감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둠 속 김대감의 지시에 따라 몇몇 장정들이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식과 박서방은 불만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억지로 삽을 놀렸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흙더미에 차가운 밤 공기만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고조되었습니다. 박서방은 헛수고만 하는구나 라며 툴툴거렸고 김영식 또한 이 마른 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라며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 씨는 초조했고 이 씨는 아인의 손을 굳건히 잡았습니다. 아인은 흔들림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별자리입니다. 그 기운이 닿는 곳, 그 아래를 더 깊이 파십시오. 김대감은 아인의 지시에 따라 더 깊이 팔 것을 명했습니다. 곧 삼날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단단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장정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흙더미로 쏠렸습니다. 흙 속에서 영롱한 빛을 띠는 언약의 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돌이 박혀있던 자리에서 맑고 투명한 샘물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고 깨끗한 물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힘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샘물이다. 샘물이 솟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경악은 이내 감격과 환희로 터져나왔습니다. 수년간의 가뭄 끝에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김영식과 박서방은 주저앉은 채 솟아나는 샘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깊은 뉘우침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아이나, 정말 내 지혜가 옳았구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박서방이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김영식 또한 아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인아, 네가 별샘골을 살렸구나. 송 씨의 얼굴에도 안도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대감은 솟아나는 샘물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을의 진정한 샘은 밤하늘에 있사옵니다. 돌아가신 부인의 유언과 별이 떨어지는 곳에서 지혜가 솟아난다는 비석의 예언이 아인의 지혜와 함께 선명하게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편견 없는 마음과 하늘을 읽는 통찰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샘물이 솟아난 지 수주 후 별샘골은 생명력으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논밭은 푸른 싹을 틔웠고 마른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늘 대신 희망과 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솟아나는 샘물을 농수로로 이끌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아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인을 하늘이 내린 아이로 여기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아인은 여전히 변함없이 맑고 침착한 모습으로 마을의 풍경을 살피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아들의 의젓한 모습에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이 씨는 아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개월이 흘러 별샘골에는 황금빛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논밭은 풍성한 곡식으로 넘실거렸고 맑은 샘물은 여전히 쉬지 않고 솟아나 마을 전체를 적셨습니다. 마을은 번영의 기운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김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언약의 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에 새겨진 선조들의 전언은 더 이상 모호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편견 없는 마음으로 가장 작은 지혜에 눈을 돌려라. 그리하면 샘물은 마르지 않고 지혜는 끊이지 않아 별샘골은 영원히 번영하리라. 부인의 유언, 마을의 진정한 샘은 밤하늘에 있사옵니다. 와, 정자 비석의 예언이 언약의 돌의 전언과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김대감은 선조들이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유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장남 김영식에게 마을의 재산을 상속하되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경외하고 아인이 보여준 통찰력을 늘 마음속에 새겨 마을을 이끌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김영식은 언약의 돌 전언과 수정된 유서를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인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아인아, 너의 지혜를 본받아 어리석었던 내가 별샘골의 다음 대감이 될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겸손과 새로운 우두머리집에 대한 다짐이 가득하였습니다. 박서방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을에 남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마을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사라졌고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별샘골 마을은 단순히 샘물이 솟아나 풍요로워진 것을 넘어 과거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혜와 화합의 가치를 확립하였습니다. 어느 맑은 밤, 아이는 변함없이 평화로운 마을 한편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 속에는
밤하늘에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별샘골의 샘물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흐르며 그 위로 언제나 변함없이 빛나는 별들이 하늘의 지혜를 속삭여 주리라.